530이 보조금 안 됩니다. 급속 충전도 안 됩니다. 근데 5 시리즈 중에 승차감 1등, 실제 전기 주행거리 100km 이상. 오늘 530이 진짜 궁금한 것들 다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평택전시장 조용 매니저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때 좀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들, 오늘 저희 PD님과 함께 좀 이렇게 준비를 몇 가지를 해봤거든요. 전시장에 오기 바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오늘 티키타카 하면서 530e 차량에 대한 무지성 토크쇼를 한번 해보는 걸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530e의 경우 네.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530e라는 차량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배터리와 엔진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거는 순수 전기차만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보조금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전기 충전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나요, 이 차는? 그럼요. 갈 수 있죠. 저희가 세팅을 또 따로 할 수 있고, 제일 기본 세팅은 전기 모드가 먼저예요. 네, 하이브리드가 이제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주행거리가 이제 다 바닥났다, 전기로 왔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엔진으로 전환이 되고, 또 BMW가 이제 주행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변화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갑자기 악셀링을 엄청 세게 했다, 빡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얘가 초반 가속을 밀어주되 또 엔진의 힘이 개입했을 때 출력이 더 좋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엔진이 또 개입이 되고, 그리고 뭐 시속 140km 이상 갔을 때 엔진이 개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황에 맞게 얘가 빠릿빠릿하게 변화를 잘해줘요. 그럼 이게 전기 모드만으로 네. 몇 킬로를 갈 수 있나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70km 갈 수 있어요. 70km인데 실질적으로 차량 출고 초기에 찍혀있는 것도 대부분 80km 이상이고, 실제 고객님들이 출고하고 운행을 하시면서 계기판 사진 찍어주시는 거 보시면은 100은 그냥 넘어요. 그래서 일상 주행에서는 100km 정도 내가 전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BMW가 원래 휘발유 차량도 그렇고 디젤 차량도 그렇고 공식보다 연비가 훨씬 좋기로 소문이 이미 유명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도 마찬가지다. 겨울철에 물론 조금 줄어들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85에서 10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주말에 한번 충전하면은 네. 그냥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출퇴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한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급속 충전 안 돼요. 네. 걔네는 이제 완속 충전기 세팅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는 급속 충전은 안 되고, 평균적으로 한 3시간이면 다 완충됩니다. 충전을 따로 안 하고 네.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타게 될 경우 연비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배터리가 완충이 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비라고 많이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 휘발유 차량이 한 11에서 12 정도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는 보통 연비로 따졌을 때 16에서 18?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돼요. 일반 차량 대비해서 연비가 굉장히 많이 잘 나오는 편이죠. 뒤에 305, 90 이게 엔진 트림이잖아요. 그렇죠. 30i랑 비교했을 때 302 성능이 어느 정도 있나요? 30i랑 비교했을 때 우선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네이밍이 30이 붙지만 보통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520i와 530i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은 4기통이에요. 530i가 6기통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4기통이고, 거기서 좀 랩핑이나 이런 걸 해서 출력만 살짝 높이는 거거든요. 토크는. 530도 530e도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전기 배터리의 성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마력수나 이런 거를 놓고 따져보면은 얘가 제일 퍼포먼스가 좋아요. 530e가. 전기차 아시겠지만 초반에 토크가 풀로 되기 때문에 살짝만 밟아도 바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초반 토크나 모터의 정숙함도 가져가고, 배터리가 있는 차량들, 전기차도 그렇고 일정 최고 속도가 다다르면은 그때부터 배터리 힘이 딸려요. 저속이나 이런 데서 토크는 좋지만은, 그럴 때 엔진이 개입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이브리드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초반 전기차 힘을 장점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고속에 갔을 때 내가 휘발유 차량의 장점을 그대로 결합시켜 놓은 차량이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래서 퍼포먼스와 정수성, 연비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미친 차량이에요. 어쨌거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 때문에 트렁크 공간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긴 해요. 나긴 하는데 어차피 차량 구조 자체가 저희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휘발유 차량, 디젤,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 트림이 나오는데
저희는 공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외관, 실내 공간 다 똑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저희가 하부 쪽에 깔리는데 거기서 트렁크 바닥면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520i나 530 대비해서 밑으로 깊숙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또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라서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는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닥에만 조금 올라 있어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주 고객들 같은 경우 배터리에 뭐 열화나 성능이 떨어지는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얘도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명이나 뭐 AS 보증 같은 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보증이 당연한 중요한 부분이고 휘발유차도 그렇고 뭐 디젤차도 그렇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모품은 5년에 10만 킬로가 적용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8년에 20만 킬로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BMW 차량이 프리미엄 브랜드고 그래도 뭐 국산 차량 대비해서는 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최대 한 5년 정도 되면은 다 차 바꾸세요. 평균 요즘 교체 주기가 빠르면 3년 그리고 늦으면은 5년에서 6년 이 정도인데 내가 그렇게 6년 넘게 타도 가장 중요한 배터리 보증은 아직 살아있다. 키로수가 많아도 사실 요즘 20만 킬로까지 차 타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키로수로 따져도 그렇고 배터리 기간 따져도 그렇고 배터리 보증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 없어서 그리고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이랑 거의 동급으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증이 8년이 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오래 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배터리 보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친환경차 같은 경우 뭐 저공해 3종 하면은 공유주차장 할인되고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530도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같은 혜택이 있나요? 취등록세는 아니고요. 취등록세는 일반 차 엔진이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런 거는 일반 차량이랑 다 동일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공해 차는 맞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할인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죠. 안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가 유지비가 좋은데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다 싹싹 긁어서 챙겨볼 수 있다. 일반 530i하고 비교했을 때 네. 가속감이랑 승차감 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완전 달라요. 네. 일단은 530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행질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가속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얘는 어쨌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크가 어마어마하죠. 530이나 520이나 더 업그레이드된 530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초반 펀치력이 530e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배터리 때문에. 초반 토크감은 전기차랑 똑같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주행 질감이라고 또 따졌을 때 530i는 다 일반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M 스포츠 모델 기준으로. 530e부터는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운전자는 물론이고 뒤에서 느꼈을 때가 차이가 확실히 커요. 특히나 방지턱 같은 거 넣으면. 저희가 많은 차량을 테스트해보고 타 브랜드도 많이 타보고 하는데 530i랑 530e랑 만약 비교한다 그러면 승차감 차이는 많이 차이나요. 네. 엄청 부드러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5 시리즈가 3 시리즈보다 승차감이 좋고 그렇죠. 530e는 7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5 시리즈 내에서는 승차감이 제일 아 좋다. 정확해요. 네. i5도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쵸. 그 두 개는 승차감이 달라요. 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앞에 질문이랑 또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 여름철이랑 겨울철이랑 전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연기관보다 네. 온도에 민감한데 주행거리가 그렇죠. 530e 같은 경우에 겨울철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공식이 이제 70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는 이제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들긴 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반절적이 되진 않고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객님들 55에서 60? 겨울철에 히터 다 틀고 해도 뭐 55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비 효율이 되게 잘 나와요. 겨울철에 그래서 뭐 문제 없이 히터 빵빵하게 트셔도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막 반토막 나거나 막 뭐 2-30km 주행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근데 50km 정도 되면은 원래 여름철 기준 100km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반토막이 나면은 주행거리가 조금 그 사이 어디 걸쳐 있는 분들은 충전을 2번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쓰신다면 그래야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행하면서도 또 충전이 돼요. 물론 가만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충전하면서도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 에코 모드로 딱 놓고 발 컨트롤 딱 잘하시고 항속 주행 잘하시는 분들은 뭐 키로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 마속 수명이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다 있죠. 네. 갈 때 꽂아두고 하면은 퇴근해서 네.
끌고 가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몇 달 전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을 때 완속 충전해서 충전이 다 됐다. 그럼 빼줘야 돼요. 그게 최근에 바뀌어서 단점 아닌 단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어쨌든 물려놓고 충전하면은 저기 했는데 지금은 충전이 다 되면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시 퇴근했어. 근데 4시에 충전이 다 됐어. 그러면 원칙상으로 빼주긴 해야 돼요. 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단점 아닌 단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을 제외하면은 네. 올시리즈 내선 연비가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휘발유가 보통 11, 12 이렇게 되고 디젤 같은 경우는 뭐 13, 14.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적으로는 기본 연비가 16 이상은 나오니까 무조건 연비 깡패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저만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딱 이런 게 부합하면은 그 차량의 효율을 100% 뽑아먹을 수 있다. 출퇴근 거리가 만약에 뭐 100km 원절이 된다. 그러면은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나 집에 완속 충전기를 그래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요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30i를 보통 비교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이면서 딱 중간에 있어요. 제가 530 전기차의 주행 질감, 아까 말씀드린 에어 서스펜션의 컴포트함이나 아니면 출력 이런 부분도 가져가고 연비도 챙기고, 그리고 적당히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가끔 주유도 하면서 장거리 갈 때도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으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 추천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얼마인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할인 많이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530i랑 비교했을 때 차량 가격이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일 수 있어요. 더 저렴할 수도 있나? 아마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언저리로 할인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것도 당연히 금전적으로 되게 큰 다가오는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우리 PD님이랑 530e가 요즘 많이 핫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외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못다면 얘기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0e 흘러가는 대로 티키타카 Q&A 시간 한번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